쓸모아. 지난달 31일 결국 영국이 EU를 탈퇴하여 브렉시트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는 브렉시트에도 한국과 영국의 무역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브렉시트 이후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해왔으며 무역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영국은 EU 회원국 중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 상대국으로 2018년 기준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31억 달러, 하나로 약 15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미 브렉시트가 되기 전인 지난해 8월 한영 FTA를 체결하며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변함없이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영국의 선박과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출량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영국 정부는 오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예고됐던 2040년보다 5년이나 앞당겨진 것입니다. 영국 존슨 총리는 피로시 슈벌리 및 경유차 판매 금지 시기를 더 앞당기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퇴출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국은 2035년부터 전기 및 수소차 판매만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슨 총리는 지구를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없으며 영국이 이것보다 더 자랑스러워할 사명도 없다며 정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슨 총리가 말한 그 책임과 사명을 한국이 도맡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영국 스마트 전기자동차 제조회사 어라이벌을 인수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14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1,500억 원에 영국 어라이벌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이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영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중 최대 규모라며 브렉시트 이후 투자가 급감한 영국 자동차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모빌리티 스타트업 어라이벌은 현대 기아차의 투자로 인해 전세계 440번째로 유니콘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라이벌은 2015년 러시아 사업가 데니스 스베르들로프가 영국에 설립한 전기상용차 전문 스타트업으로 전기차에 쓰이는 전기 배터리, 모터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라이벌의 최대 강점은 모듈러한 구조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술인데 이것은 스케이트보드 모양 플랫폼에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구동 모터를 표준화된 모듈 형태로 넣고 그 위에 용도에 따라 다양한 차체를 레고 조립하듯이 올리는 방식입니다. 어라이벌은 영국 외에도 미국,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등의 생산 공장과 연구 개발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어라이벌은 영국 링크트인이 지난해 선정한 영국 유망 스타트업 톱 25에 이름을 올리며 현지에서 주목하는 유망 스타트업으로 2017년 영국 전기 우편 배송차를 제작했고 2018년에는 글로벌 물류업체 UPS와 협력해 전기 택배차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물류회사 DHL 등과도 협력하고 있으며 영국 유통업체 존 루이스 등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어라이벌과 함께 야심찬 계획을 실현시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어라이벌과 전기차 전용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기반 중소형 크기의 유럽 전략형 밴과 버스 등 상용 전기차 공동 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라이벌에 특화된 모듈형 전기차 플랫폼 기술과 현대 기아차의 대규모 양산차 개발 역량이 결합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영국 어라이벌을 통해 영국 시장을 발판으로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의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는 이미 유럽 전 지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지난해 처음으로 순수 전기차 글로벌 판매 10만 대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은 작년 1월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제규어 아이페이스 등을 제치고 2019년 올해의 차에 선정되었고 니로 EV가 영국 자동차 전문지 와카의 2019년 올해의 차로 뽑혔습니다. 와카는 니로 EV를 올해 최고의 소형 전기차로 꼽으며 가격대가 높은 제규어 아이페이스와 같은 253마일의 주행거리를 갈 수 있다며 칭찬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지만 니로 EV는 여전히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금 니로 EV 외에도 모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모닝은 영국에서 2년 연속 최고의 가치의 차로 뽑혔고 현대차 i10, 폭스바겐업, 도요타 아이고, 다치아 산데로 등 경쟁자를 제치고 수상했습니다. 와카는 모닝은 실내 공간과 성능, 편안함, 가성비 면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한다고 수상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미 현대 기아차는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도 성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유럽 시장에서 도요타와 혼다 등 일본 주력 2사의 판매량을 8년째 앞서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부터 유럽 판매량을 70만 대 이상으로 늘리면서 일본차 메이저 2사의 합산 판매량을 추월했습니다. 도요타 등 일본 업체는 유럽 시장 흐름과 잘 맞지 않았지만 현대기아차는 현지화에 주력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유럽 시장은 경유차 중심이었는데 일본차는 휘발유와 하이브리드 모델이 많았습니다. 현대기아차는 과거 경유차로 시장을 공략한 데 이어 최근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BMW, 아우디, 벤틀리 등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들을 영입해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내세워 일본차를 뛰어넘었습니다. 한국은 영국이 2035년부터 다니게 하겠다는 수소차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도요타를 제치고 세계 수소전기 자동차 1위를 하며 시장에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개발했지만 그동안 꾸준히 일본의 추격을 당해오며 판매 1위를 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서 10월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수소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한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글로벌 수소차 판매량은 6,126대로 이 중에 60%를 현대차가 생산했습니다. 나머지는 도요타가 2,174대, 혼다가 286대로 집계되었습니다. 현대차는 수소차 넥소 말고도 수소 트럭에서도 놀라운 경쟁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차 수소 트럭 넵튠은 유럽 최고의 상용차에 주어지는 2020년 올해의 트럭으로 혁신상을 받았고 스위스에 오는 2025년까지 총 1,600대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프랑스에서도 현지 법인과 합작해 수소전기차를 5,000대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일 수소 전문가들은 수소차에서 한국이 독일을 앞선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폭스바겐, BMW 같은 독일 기업들이 전기차 제조에 집중할 때 현대자동차는 전략적으로 수소차 개발에 나서고 있어 향후 독일과 한국 간 기술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유럽의 수소트럭 시장은 현대차가 장악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는 스위스와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유럽 친환경 상용차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즉 영국 정부가 세운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만 다니게 하겠다는 전략에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나아갈 길이 한국에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칼럼니스트인 크리스천 스퍼리언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스퍼리언은 한국이 영국과 여러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거의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약 10만 평방킬로미터 면적에 5천만 명이 살고 있어 영국과 별로 차이가 없는 데다 영국처럼 고도로 도시화되어 있고 창의적인 소프트 파워를 주축으로 삼아 번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를 맞았고 9.11 사건으로 수출이 급감한 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직면했지만 놀랄만큼 성공적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주도형, 첨단 기술 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브렉시트 찬성 측과 영국 산업연맹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스퍼리언은 브렉시트 찬성 측의 가장 중요한 논지는 한국이 주요 무역 블록 가입이나 천연자원 없이 일을 해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교육과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했고 다양한 양자 무역 협정을 맺음으로써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협상 개시로부터 14개월 만에 협정을 체결했고 이어 중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와의 FTA를 연이어 맺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같은 점이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수십 년간 복잡한 양자협정 체결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우려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영국 총선에서는 한국의 인터넷이 선거의 핵심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이 한국을 벤치마킹해 영국 전역에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추진한 맥도넬 의원은 한국은 국가 주도의 투자를 실시해 전체 인구의 97%가 광섬유 광대역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권보수당 보리스 존슨 총리는 한국처럼 당장은 실현할 수 없지만 오는 2025년까지 50억 파운드, 하나로 약 7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모든 가정에 광섬유 광대역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당은 이 같은 보수당의 계획은 충분하지 않으며 영국을 다른 경쟁국에 비해 뒤처지게 할 것이라고 우려한 것입니다. BBC에 따르면 현재 영국 전역에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국민들은 전체의 8에서 10%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존슨 총리는 노동당의 인터넷 서비스 국유화 공약에 대해 미친 것 같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코빈 대표의 공약은 미친 공산주의자 계획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영 BBC를 비롯한 영국 현지 언론에선 노동당이 내놓은 인터넷 서비스 국유화 공약에 관심을 보이며 영국 광대역망은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집중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1위이며 보급률도 세계 1위입니다. 최근 5G의 보급으로 모바일 인터넷 속도도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10%가 채 되지 않는 영국은 IT 강국 한국을 배워야 한다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브렉시트로 인해 내심 경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더 나아가 환경 문제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는 한국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경제와 환경에서까지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홀로서기에 나선 영국의 시선은 지금 한국을 향해 있습니다. 이상 스멍이었습니다.